흔히 우리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저희 어머니도 늘 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마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안 되는 애는 때려 죽었다 깨도 안 되고 되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사주에 맞는 좋은 날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이를 그때 맞춰서 낳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언제나. 그 담당 의사 스케줄 보고 제일 스케줄 편한 날 잡아라.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알림을 통해서 좀 잘 사시는 분이 이제 손주를 보게 돼서 또 이 부를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 중에서 제일 좋은 날짜 잡아달라서 그런 날짜는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했더니 또 귀엽고 어디 또 뭐 유명한 분한테 가서 날짜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범위에서 조금 무리하게 뒤로 당겨서 잡은 거예요. 이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요즘 의학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 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이날 좀 사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좋은 사주로 바꿔주는 굿도 합니다. 명리학에서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신고하십니다. 저희가 합법적이라는 건 줄 알고 그게. 예, 이런 거는 우리 형법상으로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운과 명 중에서 명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게.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다른 만큼이나 우리는 각자 다른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주를 볼 때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나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가 똑같을까요? 굉장히 좀 진전된 질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명리학을 공격하는 자들이 꼭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아니 두 시간 사이에 같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 네. 석진 씨와 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근데 명을 같이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 삶이 같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경우의 수는 51만 4,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은 몇 개의 경우 수입니까? 4개. 4개잖아요.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의 운과 그 사람의 부모의 운까지 명까지 같을 확률은 0이다 이거예요. 가령 숙진 씨가 내가 지금 별로 이제 미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제가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명을 태어났다 칩시다. 절대 음감 같은 거. 그래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씨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절대감을 타고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레슨 쓰는 걸 붙여주고 온갖 악기들을 다 교육시키고 제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음악이야 공부나 해. 그리고 원래 그냥 친구 석진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온 악보도 막 찢어버리고 막 악기도 발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이 나머지 나의 변수를 결정짓는 것은 운명의 글자 중에서 운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다행히 내 편이거나 혹은 적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같은 명을 태어났지만 실제로요. 그러면 쌍둥이는요. 엄마까지 같이 않습니까? 부모까지. 맞아요. No,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쌍둥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가 한 사람한테 애정이 좀 더 간답니다. 근데 그거는 세 사람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쌍둥이 사줄 때는 이 세 명을 사실상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구한테 더 정이 갔습니까? 근데 정말 극적으로 정말 똑같이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 두 명의 성장도 비슷해요. 즉, 운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만사 땡인가? 저는 한때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빛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막 뭘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근데 운이 나빠서 힘들게 얻은 것은요, 힘들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명리학 쪽은 사실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동생이 신점을 봐줬었거든요. 네. 봤는데 깃발을 뽑는 게 5가지 깃발을 뽑아봐라. 네. 이제 또 신나가지고 이제 좋은 거 나올 거 기대하고 뽑았는데 검은 깃발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5번인가를 다시 해라, 뭐 혼자 기도하다가 다시 해라 했는데 할 때마다 검은 깃발이 하나씩 나와서 혹시 오빠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냐? 저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었고 어머니랑만 지내서 전혀 없는데 하고 어머니한테 안부를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해라 알겠다 하고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제 아버님이랑 따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 정말 한 2주도 안 돼서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를 뵙고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많게 되고 믿게 돼서 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죽는 날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예전엔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마치 내가 죽는 날을 알면 그때까지 열심히 살 것 같죠. 그럼 자기 인생을 좀 폼나게 정리할 것 같죠. 저는 실제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분노만 하다가 지났습니다. 명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리학에서의 명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이지 뭐 생명 이런 건 아닙니다. 명리학은 딱 태어난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이나 태어난 이후의 내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인간의 현세적 욕망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은 전부 예외가 있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한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 얘기할 때 이제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다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올해부터 대운이 들었대. 막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래서 대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마다 대박운. 되는 대박운. 운이 좋은 올해 대박운의 준말. 내 뭐 그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 다 같은 뜻이네요. 네. 대운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운이라는 건데 이거는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면 명리학에서는 10년 단위로 봅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10년마다 나를 둘러싼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거죠. 이게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 들어왔다는 건, 새로운 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로 하나의 운이 바뀐다는 것이지 좋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은 각각의 1년씩 10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운이 아니고 세운입니다. 그 한 해의 운. 다음에 그 한 해는 다시 12달로 나뉘겠죠. 월운입니다. 그리고 그 월운은 또 30개의 일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일운, 월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운과 세운이면 족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 트레이더들,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음에 매일매일 사람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는 의사들, 집도이들,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론까지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집도였는데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거의 그 우울증에 걸린 어떤 의사분을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운을 봐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겸해서. 그래서 야, 이날은 웬만하면 은근 말고는 수술을 잡지 마세요. 힘든 수술은 이날 잡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술 성공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향상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라고 하면 뭔 대박운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짜리 운. 네. 그 10년의 분위기, 컨텍스트, 환경이고요. 어떤 내 의지가 실현되고 결정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세운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대적인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코 쫄 필요는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오고 가는 세운이 10년이나 10개나 있기 때문이에요. 저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우스. 뭐 아웃도 그렇고 뭐 안 될 때 뭐 삼재가 들었다. 삼재인가 봐. 뭐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되지? 뭐 나가 꼈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로 봐야 되나요? 뭘 해도 되는 해는 있던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운이 바뀔 때 그때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굉장히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는데 나는 이전의 룰대로 대응하다 보면 꼭 사실상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살 들었다는 말은 29살, 39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운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9년째부터는 이제 대운이 이제 다음 대운으로 바뀌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전환기에 감기도 들고 뭐 좀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그런 일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삼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지구상의 인간의 운명이 진짜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고사로 너무 이렇게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거, 좀 꺼림칙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설정한 대로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차라리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좋은 시간이 오는가라고 이렇게 막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문은 시대가 바뀌면 학문의 프레임도 이동하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옛날에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마살, 도화살. 네. 남자들한테 제일 흉한 게 뭐냐? 역마살이에요. 내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 옛날에는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0km 안에 평생 살다 죽었어요. 다 농경 정착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기 태어난 동네에서 반경 5km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불행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바람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도 뭐 세계를 주름 잡는 뭐 상사맨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역마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야 되고 여자들한테 제일 나쁜 거는 뭐냐? 도화살이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모든 여자들은 그냥 일부 종사를 해야 되는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거지 요즘은 돈 주고서라도 도화살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도화는 사실은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뜻한다기보다는 남한테 인정받는, 남한테 사랑을 받는. 왜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나 같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꼭 인사고과를 상사들이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도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주목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힘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약간의 절차만 하면은 금세 바꿔주니까 쉽게 바꾸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 이름 바뀌는 사람이 신뢰가 갈 것 같습니까? 네, 신뢰 안 가죠. 그래서 자기 이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서로 자유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주를 미리 맞춰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결혼하시기 전에 다 맞춰보잖아요. 그런데도 궁합을 보러 간다요. 저는 이미 궁합을 보러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 안 된 커플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뭔가 미심쩍고 의심이 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산의 이제 박도사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도 제자가 많으신데 제자들이 다 독립해서 영업을 하다가 스승님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스님한테 배워서 나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궁합을 보러오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궁합 보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 왜 치사하게 자기만 알고 말이야. 그랬더니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줘? 명리학에는 궁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돌려보내요. 아니, 왜 오신 사람을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충 안 좋다고 그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한국 최고의 지금 인기 있는 역술가도 야 그냥 대충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데 오겠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성비로 자란 남녀가 만나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일찍 상다는 데 가보면요. 꼭 문상 가보면 구석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노? 너, 쟤 들어오면 네 아들 잡아먹는다고 안 그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사람 2번 죽이는 그런 말이 꼭 어디 그 구석에서 나와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명리학은 궁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장 효율적으로 그 관계의 지속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아, 이 관계는 좋은 관계, 이 관계는 나쁜 관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극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런 게 어딨냐.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것도. 아이 그게 어딨어.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선생님 원진살이란 게 있는데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데 이게 그게 다 쓸데없는. 쌀이 엄청 많네. 야, 저 둘이는 진짜 상극이고 서로가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30년째 잘 사는 부부들도 수없이 늘렸고요. 저 둘이는 천생배필이라고 했는데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이혼한 사람이 늘린 세상입니다. 아,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백마 타고 왕자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백마를 사서 왕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거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나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이인데요. 이 두 사이는 잘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저 사람 필요한 걸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둘 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 뭐 친해져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 그래서 참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좋은 약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 써서 잘 먹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한테 나쁜 거는 저 사람한테 다 있고 저 사람한테 나쁜 건 나한테 다 있잖아요. 그럼 둘이 같은 걸 다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친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와 우리가 어디 갔다 이제 와서 만났냐 막 그냥 막 바로 만나려 하자. 우리가 막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알고 보면 천생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성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도 어렵다. 이겁니다.